여러분,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한쪽에선 전쟁이다, 미사일이다, 이렇게 난린데, 다른 한쪽에선 주식시장이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시장이 정말로 뭔가를 믿고 있어서 오르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그냥 위험에 둔감해진 걸까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시장이 보여주는 이 자신감, 과연 현명함의 증거일까요? 아니면 곧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망상일까요? 마침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 문제에 대해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몇 가지 단서들을 던져주었습니다. 자, 그럼 이 미스테리의 첫 번째 장부터 열어보죠. 도대체 투자자들은 뭘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저점 매수를 외치는 걸까요? 그 핵심 이유 세 가지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이 좀 도발적인 문구 하나에 딱 숨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농담이 아니고요. 월스트리트에서는 이걸로 실제 투자 전략을 짤 정도라니까요. 물론 먹는 타코는 아닙니다. 이건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의 약자, 타코예요. 트럼프는 항상 마지막엔 꼬리를 내린다는 뜻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시장을 자기 성적표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이라도 출렁이면 바로 정책을 바꾸거나 협상에 나선다는 강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보이지 않는 안전망, 이른바 트럼프 풋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 금융 시스템 자체의 맷집에서 나옵니다. 생각해보세요. 팬데믹도 겪었죠. 전쟁도 겪었죠. 무역 갈등도 겪었죠. 그런데도 시스템은 무너지지 않고 버텨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 머릿속에 어떤 충격이 와도 결국 회복되는구나 하는 학습 효과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면 산다. 즉 바이 더 딥 전략이 계속 성공하면서 이제는 거의 신념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제 시장이 평온한 세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에는요, 아주 거대한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 39조 달러와 관련 있죠?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미국 빚이 저렇게 천문학적이고 정치적으로도 시끄러운데 막상 전 세계에 큰 위기가 닥치면 모든 돈이 그래도 제일 안전한 곳은 미국이야 하면서 미국으로 몰려든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가 흔들리면 그 돈이 오히려 미국 시장을 떠받쳐주는 안전판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달러가 가진 역설적인 힘입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장이 왜 그렇게 태평한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 평온한 수면 아래에는 시장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진짜 위험들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죠. 시장이 놓치고 있는 가장 큰 위험, 그건 바로 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분자가 중요하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가 맨날 AI다, 소프트웨어다, 이런 디지털 세상 이야기만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게 사실은 이 현실 세계, 물리적인 자원 없이는 그냥 껍데기일 뿐입니다. AI 서버를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하고요. 반도체 칩은 석유화학 제품으로 만듭니다. 이런 분자들은 돈처럼 프린터로 찍어낼 수가 없어요. 저기 호르무즈 해협 같은 곳이 딱 하루만 막혀도 전 세계 공급망이 마비되고 아무리 잘 나가던 기술주라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은 아직 이 물리적 세계의 위험을 제대로 값으로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종류의 위험을 제대로 보려면요, 우리한테 새로운 안경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매조 경제학이라는 겁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기존 경제학이 숲 전체, 즉 나라 경제, 거시를 보거나 나무 한 그루, 즉 개별 기업, 미시만 봤다면 이 매조 경제학은 그 숲과 나무를 연결하는 길이나 다리, 다시 말해 공급망과 네트워크의 급소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반도체에 꼭 필요한 희귀가스가 딱 한 나라에서만 나온다고 쳐보세요. 그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거시경제의 지표가 움직이기 전에 전 세계 산업이 멈춰 설 수 있겠죠? 바로 그런 숨겨진 연결고리의 위험을 분석하는 게 매조경제학입니다.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싸고 빠르게 만드는 게 최고였죠. 효율성이 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세상이 너무 위험해져서 좀 비싸더라도 안전하고 확실한 공급망을 갖는 게 더 중요해진 겁니다. 안보가 효율성을 이기는 시대고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투자자들은 아직도 과거의 효율성 모델에만 매달려 이 거대한 변화를 놓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레이 달리오가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서늘한 역사적 경고를 들어볼 시간이거든요. 레이 달리오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역사적으로 아주 큰 충돌이 일어나기 직전의 모습과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다고 경고합니다.
빚은 쌓일 대로 쌓였고 나라 안에서는 갈등이 극에 달했으며 강대국들은 서로 으르렁대고 있죠. 1차, 2차 세계대전 직전의 모습과 지금이 정말 놀랍도록 닮아있지 않나요? 네, 이게 바로 레이 달리오의 직설적인 경고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역사를 보니까 빚이 많아지고 나라 안에서 싸움이 심해지면 결국 그 에너지가 바깥으로 터져나와 큰 전쟁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문턱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정말 가볍게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무서운 경고가 있는데 시장은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우리가 배운 어떤 경제학 책도 세상이 망할 때를 계산하는 공식 같은 건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최후의 날 시나리오는 아예 분석 모델에 넣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 위험이 가격에 반영될 리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계속했는데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이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공포에 떠는 게 아닙니다. 딱 이거예요. 재앙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집에 불 날까봐 화재보험 드는 거랑 똑같아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을 위해 대비하는 거죠. 투자를 한 곳에 몰빵하지 말고 분산하고요. 위기는 곧 기회니까 현금을 꼭 쥐고 있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떤 일이 벌어져도 냉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시장은 평온해 보이지만 현실 세계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그 둘 사이에 엄청난 격차 말이죠. 여러분은 이 평온함이 계속될 거라고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만약을 대비해서 기꺼이 재앙보험료를 내시겠습니까? 이제 그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